자, 이제 벤투 감독 인터뷰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 네. 일단은 뭐 23일 이번 주 금요일 코스타리카하고 27일에 이제 카메룬하고 A매치 2연전 네. 굉장히 중요한 경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강인 선수도 23시간을 날아서 이제 도착을 했고 정말 이번 A매치 2연전이 국내파 그리고 해외파가 마지막으로 모일 수 있는 그렇죠. 예, 네. 그런 또 자리거든요. A매치. 근데 이제 벤투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오랜만에 또는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을 기용해서 포메이션과 전술에 좀 변화를 줄 계획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예.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거다.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한다. 네네. 라고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를 줄 거냐. 네. 이런 이제 좀 추측들을 할 수가 있겠죠. 가장 이제 좀 줄 수 있는 변화는 제 생각에는 이강인이 아닐까. 아, 이강인. 그리고 네. 이강인을 사실은 지금 이 선발 명단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간다는 것이 사실 아주 큰 변화잖아요. 네네. 사실 선발 명단은 거의 좀 확정적이거든요. 그렇죠. 계속 이제 선발 명단은 비슷했고 그리고 이번에 그 벤투 감독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9월 명단 예.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월에 이제 소집할 명단까지 이제 거의 구상을 해놨다. 네네. 라는 인터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9월 A매치 명단이 사실 10월 명단하고 좀 비슷할 거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10월 달에 뽑는 명단은 월드컵에 가는 명단이고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벤투 감독이 어느 정도는 구상을 좀 완료를 하지 않았나. 그러니까 본인도 뭐 네. 월드컵까지는 아직 시간은 있지만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 이런 인터뷰를 또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예. 카타르도 답사를 몇 번 갔다 왔대요. 네. 뭐 예선 전에 갔다 오기도 하고 예선이 끝나고 확정이 된 다음에도 갔다 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벤투 감독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 어느 정도 월드컵에 대한 구상은 많이 끝난 것 같고 네네. 지금 벤투 감독이 얘기하는 것도 이번 9월 A매치부터는 거의 완료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렇죠. 그렇게 해야죠. 예. 뭐 당연한 얘기고. 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근데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.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전형에 엄청난 변화를 주거나 경기 스타일에 엄청난 변화를 주거나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네네. 뭐 벤투 감독이 말하는 새로운 뭐 모습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변화 그리고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제 변화들 중에서 거기에 이제 살짝 섞여 있는 네. 그런 변화일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투톱 전형을 사용한다거나 그렇죠. 이런 거겠죠. 예, 예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기에 이강인을 쓰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고 이강인 선수를 뭐 공격형 미드필더로 쓸 수도 있고 네. 아니면 뭐 이제 왼쪽 여러- 오른쪽에 쓸 그렇죠. 수도 있고 아니면 투톱에 한 투톱을 자리? 쓸 때 투톱에 한 자리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포지션에 쓸 수가 있으니까 네네. 기본적으로 이강인을 활용한 전략이 이번 대표팀의 새로운 좀 코드가 되지 않을까. 변화의 핵심이 될 수 있다. 그 핵심이 이제 이강인이 될 것 같고. 그렇죠?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를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뭐 제가 주장으로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어떻게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. 자,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이 만약에 같은 이제 한 경기에서 뛴다면 좀 어떤 그림이 연출될까요? 예상을 조금만 해보면.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말하는 변화도 그렇고 네. 사실 이제 이강인 선수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에 놓고 보면 가장 전방으로 결정적인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그렇죠. 선수거든요. 예. 가장 결정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흥민 선수와의 궁합이 좋죠.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이 대표팀에서는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어요. 그럼요.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우리 팀에서 가장 볼을 잘 차고 가장 플레이메이킹도 잘하거든요. 근데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이제 아주 잘하는 편에 속하냐? 그건 또 아니에요. 네네. 그런데도 이제 국가대표팀에서는 가장 잘하니까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던 건데. 지난 6월 A매치 보면 중앙선까지 내려와가지고 중앙에서 막 이제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. 그렇죠. 뭐 그런 패스도 많았었고. 예. 근데 이제 그런 이강인 선수가 있으면 그런 플레이를 굳이 할 필요는 없죠. 그렇죠. 당연히 플레이메이킹은 이강인 선수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라리가 내에서도 가장 좋은 키패스를 만들어준 선수다 보니까 예. 오히려 이제 이강인 선수가 중원에 서 있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우리가 레스터 시티전에 이제 보면서 가장 이제 만족스러웠던 것이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했다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손흥민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고 네. 이강인은 중원에 있는다. 이런 그림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죠. 그러면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찔러주고 손흥민 선수가 원래 잘하던 그 뒷공간을 파서 이제 득점하는 그쵸?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겠습니다. 그러한 플레이가 좀 연출이 될 수가 있고 예.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강인을 쓴다는 건 아무래도 이강인을 이제 우리 공격의 핵심, 패스의 출발점, 네.
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벤투 감독이 그동안 해왔던 뭐 전방에서 중앙에 있던 이재성이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손흥민과 스위칭을 한다. 이러한 플레이보다는 네. 사실 이강인이 중앙에 위치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기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움직이고 거기서 이강인이 패스를 받는 지점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네. 이러한 플레이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벤투 감독이 얘기하는 변화는 좀 그러한 변화가 아닐까. 네, 한번 이제 뭐 9월 A 매치 2연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벤투 감독도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. 뭐 득점이 없었다고 해서 경기력이 뭐 좋지 않았던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손흥민이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소집이 됐다라면서 신뢰감을 보였는데 일단 지난 경기에 딱 헤트트릭하고 바로 또 왔기 때문에 네.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기분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왔지 않겠습니까? 선수 본인의 이제 뭐 기분이나 네네. 이런 거는 당연히 좋은 상태에서 왔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멀리 왔으니까 컨디션이 좀 괜찮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. 그렇죠. 벤투 감독도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금요일에 경기를 하고 선수들이 푹 쉬고 그 다음 경기를 치를 수 있으면 좋겠다. 네네. 해외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해외파 선수들은 와서 좀 이 피로를 빠르게 풀고 그럼요. 경기를 하는 게 네. 무조건 중요하죠. 우리가 마지막 이제 A 매치 월드컵 전에 해외파 국내파가 다 모여서 하는 A 매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이 괜찮아야 네. 이 월드컵을 상상하면서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무엇보다 일단은 중요하다. 그렇습니다. 네. 또 이제 김민재에 대한 언급도 뭐 김민재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이라면서 기대감을 보였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. 막 농담 삼아라도 야 우린 그래도 김민재가 있잖아. 그러니까 약간 또 상대 팀을 지워버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지금 김민재 선수가 워낙 좋으니까 이 대표팀에서도 좀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. 이번만이 아니라 네네. 뭐 사실은 앞선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에이스라면 후방에서는 김민재가 에이스거든요. 그럼요. 예. 그리고 이제 뭐 김민재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벤투 감독이 전술에서 김민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있어요. 라인을 올릴 때 라인을 올릴 수 있는 건 김민재 때문이거든요. 예. 그리고 김민재가 빌드업 할 때도 반대편으로 뿌려주는 패스나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도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라인을 올리고 김민재 쪽에서 좀 올릴 수 있거든요. 네. 라인을. 특히나 이 오른쪽 측면에서 김태환이나 김문환, 뭐 이용 이런 풀백들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건 김민재가 있기 때문이에요.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김진수는 살짝 언더래핑을 해서 중앙으로 들어오거든요. 예.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김민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매우 크다. 그렇죠. 네.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 정도 급으로 비중이 크다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민재 선수의 이번 경기에서의 활약도 당연히 중요하고요. 그렇습니다. 자,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대표팀이 이제 2연전을 갔습니다. 23일 코스타리카 그리고 27일 카메룬과 이제 평가전을 갔는데 손흥민, 이강인 또 김민재 선수 또 이외에 많은 또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이 경기 또 뭐 점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. 월드컵 직전에 그렇죠. A매치기 때문에. 그래서 뭐 사실 뭐 우리 대표팀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상대 팀이 어떻게 하느냐도 좀 봐야죠. 특히나 뭐 이제 포르투갈은 조금 변화가 또 있어요. 네네. 오늘 갑자기 이 국가대표팀이 잘 뽑히고 있던 하파 실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. 갑자기? 왠진 몰라.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은퇴를 갑자기? 한다. 네. 갑자기 이제 은퇴를 선언했는데 이 선수가 나이가 많지가 않거든요. 네네.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 적어요. 93년생인데 네네. 이 선수가 벤피카에 있긴 하지만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입지가 펠릭스 레앙보다 위입니다. 진짜? 주전 선수였어요. 거의. 그러니까 경기에 나올 때도 조타나 예. 베실바나 이런 선수들보다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좋았고 최근에 리버풀이 누네스 영입할 때 누네스 경기를 보러 갔다가 오히려 이 하파 실바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면서 돌아왔어요. 네네. 심지어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. 나이가 이제 있어서 리버풀이 영입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하파 실바가 그렇게 이제 분명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근데 갑자기 이제 어제 은퇴를 선언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 포르투갈 대표팀이 어떻게 변화하냐. 어수선하겠는데. 이런 것도 좀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.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 팀엔 또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. 우리한테는 호재죠. 우리한테는 호재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변화들도 좀 봐야 되고. 그렇습니다. 더군다나 이제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이란 대표팀을 만나요. 네네. 근데 아무래도 이란 대표팀은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전력이 있는 팀이라고 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이란을 이제 상대할 때 어려워하니까.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전력상도 비슷하거나
조금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. 계속. 그렇기 때문에 요 우루과이가 이란을 만났을 때 네. 어떤 경기력일까? 요걸 또 우리가 봐야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비단 뭐 우리나라의 경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가나라든지 포르투갈, 우루과이 다른 우리 조에 속해 있는 다른 팀의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월드컵 바로 직전에 있는 이 A 매치들 굉장히 또 중요하게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